누구세요? 큰엄마, 저예요, 성숙이. 그래. 아, 그래. 진짜 왜? 또 엄마가 아프시니? 오늘은 더 꼼짝 못 하시겠나 봐요. 알았다. 내 금방 갈게. 저 아침 안 드셨으면 아예 와서 드시래요. 그래, 알았어. 넌 얼른 학교 가야지. 응? 명수 오빠는 아직 자요? 명수 오빠, 오빠 애 났어. 오빠 죽은 거야? 대학 2번 떨어졌다가 정말 일 나겠네. 알았어. 이제 우리 집 안 올 거야? 어제도 아빠가 얼마나 기다리신 줄 알아? 오라고 했으면 와야지. 알았어, 알았다니까. 오빠, 내일 세계 종말이 오더라도 한 그릇 사과나무는 못 심을 망정. 이거 좀 너무 심하잖아? 그리고 숙련한테까지 정말 이럴 수 있어? 걔가 벌집이다, 벌집. 요새 건드리면 쏘여. 어서 가자. 얘 명수야, 저 아침 안방에 차려놨다. 어디 가는 거예요? 어디긴 몰라서 물어. 성숙이 너 먼저 가. 너 쓸데없는 참견 말고 어서 세수하고 밥 먹어. 먼저 가. 나 엄마하고 할 얘기 있으니까. 큰엄마 어떻게 해요? 그래, 성숙이 너 먼저 가거라. 어? 네. 그럼 저 먼저 학교 갈게요. 그래, 걱정 말고. 내가 저 엄마 걱정 말고 가. 계단 내려갈 때 조심해. 네. 뭐야? 뭔데 그래? 빨리 말해. 난 늦어. 대체 뭐 하는데 늦어요? 누구랑 시간 약속이라도 했나요? 얘가 근데 바쁘다니까. 이거 뭐예요 이거? 얘가 왜 이렇게 안 하던 짓까지 하고 이래? 뭐긴 뭐야, 일할 때 입는 타지지. 작은 집은 참 듬직한 가정부도 좋네요. 부르기만 하면 꼬리치며 달려가는 개처럼. 아니, 내가 개면 너는 뭐가 되는데 그래? 듣다 별 해괴한 소리를 다 듣겠네. 밥이나 먹어. 가지 말란 말이에요. 얘가 근데 너희 작은 어머니가 많이 아프다잖아. 그랬어요. 그래서는 뭘 그래서요? 야, 가서 내가 좀 일 좀 도와줘야지. 엄마 아플 때 작은 엄마 이러던가요? 너희 작은 엄마는 원래부터 허약하잖아. 그러는 엄마는요 힘이 남아 돌고요. 그까지 돈 좀 대준다고 평생 이 노릇하며 살아야 해요? 얘가 정말 대학교 떨어지고 나더니 정말
별 못난 소리만 골라서 하고 있네. 할 얘기 있거든 나중에. 나 지금 시간 없어. 네. 아이고 성일아, 너 아직 학교 안 갔니? 그럼 마 언제 오셨어요? 아 조금 전에. 너 뭐 빨 거 있으면 내놔. 응? 아 없어요. 에이구 또 그런다. 그래 대학 생활은 재밌니? 그저 그래요? 예 효자도 좋지만 빨 거 있으면 그때 다 내놔. 큰 엄마가 다 해줄게. 응? 아 그런 것도 참. 빨 거 있으면 다 가지고 나와라. 없다니까요. 어. 참. 어? 명수 집에 있어요? 그래. 아이고 걔는 방 한 통수가 되려나 보더라. 엄마, 저 학교. 아 그래. 그럼 마 세탁기 파세요. 왜? 그런 만 알았지. 저 다녀올게요. 그래. 학교는 안 가고 왜? 첫 시간이 비었어. 앉아. 미안해. 나 그동안 오고 싶었지만 왠지 그랬어. 아무튼 미안해. 네가 왜 나한테 미안하냐? 내 자리 뺏어 합격한 것도 아닌데. 그게 아니고 명수 너도 공부 잘했잖아. 근데 나만. 별난 의식도 다 했다. 허기야 너희 집 식구들 다 그렇지만 무슨 소리야? 아냐. 그나저나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거야? 이제 새롭게 뭔가 시작해야지. 그 유명한 아인슈타인도 쥐리 대학 입시 낙방했었고 하이네나 피카소 등도 다 시험에 실패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었대. 그러니까 위대한 사람과 범인의 차이는 불행과 실패를 당했을 때. 많이 연구해 왔구나. 그래. 어떻게 하면 명수 너를 위로할 수 있을까 많이 생각했어. 물론 어떤 말로도 위로될 수 없다는 건 알아. 하지만 알면 됐어. 학교 안 늦니? 맨날 우리 형님 고생만 시키고 죄송해요. 내가 뭘 했다고. 그리고 자네가 날 그래도 가깝게 생각하니까 부르지. 꼴 보기 싫어 봐. 아무리 아쉽다고 날 부를까? 난 그게 오히려 더 고마운 걸. 형님도 참. 그래, 명수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글쎄 엊그제는 날 들어 어디 여행이나 좀 보내달라고 그러지 뭐야. 그래서 내가 아이고 무슨 벼슬 했다고 남들 하는 흉내는 다 내면서 살라 그래? 그리고 소리를 꽥 질렀지. 아유, 형님도 참. 그 바람이나 한 바퀴 쐬고 오라고 하시지 않고 그 지속이 오죽하겠어요. 아유, 공부나 못했어야죠. 그냥 성일이처럼 좀 낮춰서 지망했더라면 됐을지도 모르는데. 잘 됐지 뭐. 아유, 참 형님도. 그나저나 어떻게 하겠대요? 아니 내가 받을게. 네 여보세요? 형수님이세요? 아유 네. 아이고
이젠 수고하신다는 말도 죄송스러워 못하겠군요. 아유 서방님도 지가 뭘 했다고요? 저 다름이 아니고요. 저희 고향 문중 어른께서 서울에 일 보러 오셨다가 잠시 저희 집에 들리시겠다고 하셔서요. 네 그러세요? 예, 수고스럽지만 집사람하고 상의해서 뭐 좀 준비해 주시고요. 참 저녁에 명수도로 꼭 좀 집에 오라고 해주세요. 인사 올려야 하니까. 예, 예. 그래, 간에 무고 하고. 예, 고향 어르신들께서는 다 편안하시죠? 아이고 편히 할게 편히. 네. 큰절 올려야지. 어느 쪽이 형님 손인고? 예, 이쪽입니다. 다들 잘 키웠네. 잘 키웠어. 옛부터 형이 아우 돌보는 것은 예사로운 일이로되 아우가 형님 가족을 거두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라고 했어. 갓난아이가 자라서 이만큼 장성하도록 온갖 조력을 아끼지 않았으니 훌륭한 일이야. 별 말씀을요. 뭐 당연히 제 할 도리를 한 것뿐인데요. 고향에서도 민섭이 자네의 칭찬이 끊이질 않는다네. 아유,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참으로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야. 예, 여기 있습니다. 형님이 손을 늦게 모아서 한 달가량 빠르다고 했었지. 예, 이번에 함께 대학 시험을 치렀습니다. 그냥 가면 안 돼. 아버지가 꼭 좀 보고 가래. 나 분명히 말 전했어. 반찬 좋은 데서 밥 좀 먹고 오지. 왜 그렇게 또 그냥 도망을 와? 응? 예, 너희 작은 아버지가 어쩌면 그렇게 모처럼 만에 그냥 즐겁게 웃으시든지 덩달아 나도 좋더라야. 어서 이것 좀 먹어봐. 얼마 되지도 않는 걸 또 그렇게 싸주지 뭐냐. 엄만 별도 없어요? 얘가 근데 그 집 식구 모두가 남에게 도덕적으로 칭찬받고 싶어서 잘 보이기 위해서 안달이 난 사람들이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엄마 꼭 그렇게 노란아이 되겠어요? 뭐? 노라나? 얘가 정말 한다 하니까 정말 한 살 더 먹으면 어쩐다더니
너 그동안 그 집 식구들 그렇게 탐탁지 않게 여긴 건 내가 알고 있지만은 너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나오진 않았어. 근데 참아온 것뿐이에요. 그런데 더 이상 안 되겠어요. 못하겠다고요. 아니, 저 누가 할 소리를 누가 하고 있네. 어? 아니 너 그동안 그 집 식구들이 누구 때문에 고생해가면서 살아왔는데 뭘 못 참고 뭘 못하겠다고? 어? 고생해요. 자기들 돈 남아 돌아서 자선 사업 좀 하는 것 같고. 원래 아니 너 그동안 너희 작은 집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몰라서 이런 소리를 해? 어? 아 이제 겨우 조금 여유가 있어졌지만 적은 월급 가지고 두 집 살림하느라고 너희 작은 아버지 작은 엄마 자기 인생 자기 살림 즐기고 살 틈이 없었어 우리 모자 때문에. 근데 뭐가 어째? 끔찍이도 생각했군요. 그래서 우린 좋은데 살고 자기들은. 아니 너희 작은 아버지가 우리하고 같이 살자고 한 거며 넓은 데로 옮기자고 그렇게 얘기하시던 건 너 다 잊어버렸니? 엄마가 우겨서 이리로 왔잖아. 이것도 한가만데 뭘 그래? 이게 다 제스처라고요. 닥치지 못해 이놈아. 비싼 학비 들여서 가르쳐 놓으니까 감사할 줄은 모르고 못되는 것 같으니라고. 그래요. 엄마나 감사 실컷해요. 그래서 평생 굽신굽신 그 집 종로로 탐 살라고요. 난 싫어요. 못해요. 아니 저 녀석이 저. 그래 어때? 대학생활 할만해?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전쟁을 치를 준비만 했지 막상 전쟁이 끝난 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못했다고나 할까요? 뭐 그래요? 하긴 그동안 이 학교나 가정이나 모두 그것을 목표로 하고 뛰어가라고 채찍질할 줄만 알았지. 그래. 참, 명수 아까 너하고도 한마디 얘기도 안 하고 가버렸니? 아깐 못했고요. 낮에 잠깐 만났어요. 그 녀석 좀 보자고 해도 안 오고 아까도 그냥 내버려버리고. 너라도 좀 위로해주지. 아버지, 근데 명수타도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왜 그냥 간 거 말이야? 아니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얼마나 착했어요. 그런데 애가 점점 달라지더니 글쎄 오늘 낮에 보니까 마치 날 참 기가 막혀서. 그래, 그저 실패에 대한 상처가 생각보다 크고 깊은 모양이다. 아무리 좋은 말을 해줘도 소용이 없어요. 그동안 이 사회나 학교에서 뭐 대학 못 가면은 사람 구실 못하고 큰일 날 듯이 세뇌 나왔으니 이제 와서 그까지 대학 좀 실패했기로서니 그게 뭐 대수냐고 하는 것도 말이 안 되고. 그리고 그동안 너희들이 뭐 굳이 원해서 형하고 가리지 않고 잘 지낸 것처럼 현재 위치와는 상관없이 앞으로도 잘 지내야 돼. 그래야 할 텐데 지금 같아서. 녀석. 명수 때문에 너희 입학을 위해 충분히 기뻐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너 내일 시간 있으면 회사에 와. 우리 점심이나 같이 하자. 응? 그래. 몸이 이래가지고 맨날 당신 고생, 형님 고생. 이거 알긴 아는구먼. 저 기운이나 더 떨어지지 않게 해요. 아 참, 약 계속 먹고 있지? 그것도 일이라고. 근데 식구들 모르게 먹는 게 쉽지가 않아요. 아휴, 어디 하루 이틀에 낫는 병이래야지. 이제 뭐 큰 쇼크만 없으면은 아무 일 없을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라. 아 참, 그리고 저 형수님, 당신이 이런 줄 알게 되면은 정말 노심초사할 테니까 좀 말끝이라도 그런 말 말고. 알아요. 참 형님 같은 분도 없어요. 내가 그냥 몸만 허약한 줄만 아시는데도 그냥 일단 오시기만 하면
내게 행여면 뭐라도 할까봐 벌벌 떠세요. 글쎄 한 번도 싫은 표정 하신 적이 없다니까요. 형수님이 보통 분이셔야지. 그리고 당신도 그동안 좀 잘했어. 하기야 우리 집살이 오늘날 해도 큰데게 쌀 연탄 걱정 먼저 했었으니까요. 그러면서도 우리 집 형편 눈치채고 부담스러워 할까봐 벌벌 떨면서 말이에요. 아휴, 다 지나간 얘기예요. 명수도 저렇게 컸으니까. 정말 그 명수 때문에 걱정이야. 그러게 말이에요. 형님도 명수 하나 바라고 사시는데. 가만히 있어. 지금 몇 시야? 지금 좀 다녀올까? 어디려 큰데게요? 어이구, 이거 벌써 11시가 다 되네. 안 되겠는데?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알아서 하게 그냥 내버려 두세요. 알아서 하긴 뭘 어떻게. 그냥 그러고 있는데. 이제 다 컸으니까 저도 뭔가 생각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당신 지금 무슨 뜻으로 그런 소리 하는 거야? 무슨 뜻은요? 본인이 어떻게 하겠다면 굳이 말리지 말라는 거죠. 이 사람이 이제 보니까 우리 몫의 짐은 끝까지 지고 가야지. 그게 무슨 소리야? 누가 뭐래요? 시침 때문에 누가 모를 줄 알고? 어머니 늦죠? 아니요. 저 출근하는 길에 들렸어요. 네, 어서 올라오세요. 동서는 좀 어때요?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 명수 깼나요? 아유, 아직 안 깼으면 깨워야지요. 예, 명수야. 명수야. 예. 명수야. 얼른 일어나. 장인아버지 오셨다. 어서 일어나. 어서. 야, 명수야. 자, 나 좀 보자. 빨리 가서 세수하고 와. 아유, 참. 얘가 참. 어서. 앉아라. 가만 있어. 좀 차라도 한 아니에요. 저 금방 갈 겁니다. 그냥 앉아 계세요. 뭐 그동안 얘 지켜보고만 있었지 어떤 위로나 격려도 못 해줬구나. 이제 뭐 3월도 다 갔는데 이제 새롭게 결심을 하고. 저 그렇지 않아도 저 어디 직장 좀 하나 알아봐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려던 참이었어요. 엄마, 어떻게 취직만 되게 되면 이제 다시는 폐를 끼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어디 하는 건데만 좀 꼭 좀 알아봐 주세요. 엄마. 그죠. 우선 명수 생각을 들어봐야죠. 아니요, 명수하고는 상이 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그저 마지막 부탁이라고 생각하시고 한 번만 더 수고를 좀 해주세요. 그래도 제 생각엔 그동안은 정말 작은 서방님 뜻 거역한 적 없었지만 이번 일만은 저희들 결정에 좀 따라주세요. 왜 제 의견도 들어보지 않고 엄마 마음대로 말하는 애고요. 들어보나 마나지 뭐. 난 재수해야겠어요. 그동안 내가 과연 대학에 가려고 했던 것이 잘하는 짓이었는지 몰라 나름대로 고민했었어요. 그런데 이젠 분명해졌어요. 악착같이 공부해서 대학 들어가 한다는 사람 돼서 꼭 복수하고 말했어요. 무슨 복수? 세상 모든 것에 대해서요. 너 여기 앉아. 너 내 얘기 똑바로 들어. 엄마는 그동안 너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취직하길 바랬어. 근데 네가 하도 공부를 열심히 하니까 내가 차마 그걸 보고 말을 못했던 거야.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어? 어? 엄마 뜻이 하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취직해. 고등학교 나오면 누가 쳐다보기나 한대요? 대학 나온 사람들도 취직을 못해서 난리라는데 어? 왜 취직을 못해? 요 맨 아래층에 사는 청년도 고등학교 나와서 어디 나가고 있다잖아, 사무원으로. 그 형 봉급이 얼마나 되는지 알기나 해요? 말이 허울조가 사모니지 날품팔이 임금이라고요.
그리고 진급은요. 아니 다 간두고서라도요. 다른 대졸 사무원들한테 받은 심리적 스트레스는 어떡하고요? 지금까지 무시당하며 살아온 것만도 지긋지긋해요. 아니 누가 널 무시해? 어? 요새는 자기가 버티는 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법이야. 누가 누구를 무시하고 말고가 어딨어? 넌 그렇게 못난 생각부터 고쳐야 해. 어쨌든 직장 부탁에 낫겠다. 취직하는 거야. 평생 이 모양 이 꼴을 살아야 된다면 차라리 죽는 게 낫겠어요. 아이고 그래. 그따위 생각밖에 할 수 없다면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엄마! 이 녀석아! 재수하는데 돈이 얼마나 드는데 재수를 하겠다는 거야? 어? 그리고 재수한다고 그래서 된다는 보장은 또 어디 있어? 이 철없는 거사. 엄마 돈 들어요? 돈은 작은 아버지 대줄 거예요. 엄마가 내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내 인생 마음대로 하려고 해요? 아니 이 녀석이? 작은 아버지 내가 하겠다면 세상에 잘 보이고 싶어서라도 싫다고 못해요. 그러니까 엄마 상관 말라고요. 아니 이놈이 정말 이제 보니까 아주 형편없이 못된 놈일세 이놈이. 어? 그래요. 형편없고 못되고 못난 놈이에요. 그러니까 악착같이 대학 가서 배워야겠어요. 에휴, 씨. 당장 작은 아버지 만나고 올 거예요. 재수해서 대학원까지 보내달라고 할 거라고요. 아이고 이명수야 이놈아 너 그러기만 해봐 이놈아. 저 나쁜 놈 저놈이. 야 임마, 떨어진 놈들끼리는 아는 척 좀 하자. 웬일이야? 낙방생 위로한답시고 매일 끌려다니느라 피곤해 죽겠다. 좋겠구나. 오늘은 뭐 설악산 쪽이라나? 야 명수야, 너도 별일 없으면 따라 붙을래? 친구니? 같이 갈래? 우리 승규가 따분해서 죽으려고 하는데. 그래, 같이 가자. 바람 한번 쏘이고 와봐. 세상이 달라져 있을 줄 아니? 그래, 그 우거지상 좀 거두고. 난 갈 맘 없어. 야, 그건 놔두다. 성의가 괘씸해서 위로받는 척 연기해주는 거라고. 펑을려서. 그게 위로가 되니 위로가? 에이, 젠장. 망할 놈의 세상. 야, 너 나하고 한번 붙을래? 야, 쳐봐. 어서 날 치라고. 야, 죽지 않을 만큼 실컷 두드려 패고 두드려 맞자니까. 야, 넌 절망도 사치부리 가면 하니? 난 갈 데가 있어. 아휴, 젠장. 가봐. 그래, 안 간다는 놈 멱살 잡고 갈 수도 없고. 야, 죽지만 말고 살아 있으라고. 어? 아유 형님 오늘은 또 왜 오세요? 쉬시지 않고. 보세요 형님 저 괜찮다니까요. 아이고 거봐 아이고 참. 아 내가 동서를 몰라서 나 미안하다고 아픈 걸 참어. 아이고 하지만 동서가 나오는 거 싫다고 나 도로 갈게. 아유 형님도 엉뚱한 데다 가져다 붙이고 그러신다. 아무튼 형님 못 말린다니까. 그래 아침은 어떻게 했어? 그이 덕분에
그의 등살에 그냥 국물 조금 마시는 신용만 했어요. 그럼 어서 들어가 좀 쉬어. 내 이 달짝지근한 이거 호박 좀 끓여줄게. 어머 이 귀한 호박을 형님 일을 어쩌죠? 뭘? 고맙고 좋아서요. 아이고 사람도 꼭 어린애 같긴. 어서 들어가 쉬어. 어서. 저 옷이 마땅치 않으면은 구두는 어때? 네, 그게 좋겠어요. 명수 발이 저거 비슷하니까 같은 사이즈로 사면 될 거예요. 그래. 명수는 어쩐 일이냐? 어서 와. 그렇지 않아도 나한테 오는 길이지. 그 하마터면 못 만날 뻔했구나. 자, 같이 나가자. 내 맛있는 것도 사줄게. 아니에요. 전 이 빌딩에 있는 다른 사람 만나러 왔어요. 예, 명수야. 아니에요. 전 이 빌딩에 있는 다른 사람 만나러 왔어요. 떨어지고 나니까 잘된 놈 꼴은 보기 싫고 못된 놈 역시 그렇고 그래서 나 같은 놈 생각이 났다 이거지? 너무 답답했어 그냥. 나 답답한 사람 속 탁 트게 해줄 재간도 없고 그리고 나 지금 바빠. 이 차 곧 찾으러 온다고 했어. 아까부터 가고 싶은 화장실도 못 간 형편이라고. 아버지, 구두 고르는 감각에도 세대 차이가 있는 모양이에요. 아니, 왜 그러세요? 왜? 아버진 명수가 계속 걸리시는 거죠? 왜? 그래 보이냐? 지금은 저랑 함께 계시니까 좀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섭섭하냐? 꼭 그런 건 아니지만요. 명수는 전혀인데 우리 식구들만 너무 짝사랑하는 것 같아서요. 아까도 보세요. 얼굴만 아는 이웃을 만날 때도 그보다는 더 반갑게 인사를 나눴을 거예요. 녀석. 어이구, 이거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나? 우린 뭐 좀 먹자. 뭐 먹고 싶으냐? 아무거나요. 자.
다 얘기 들어서 아는 일이지만은 그때 네 큰아버진 조그마한 중고 가구점을 하고 계셨어. 말이 중고 가구지 새 것과 다름없는 물건들도 아주 많았어. 그때 큰아버진 한참 때이기도 하고 달포 전쯤 거의 포기했던 아이도 보았겠다. 기운이 펄펄 나는 듯 일을 열심히 하셨지. 형님은 그랬지. 이제 몇 달만 있으면은 사업 시작할 때 빌린 돈을 다 갚게 된다고. 너희 엄만 그때 널 가진 만삭의 몸이었는데 예정일보다 빨리 네가 세상에 나오겠다고 아우성을 쳤었다. 그런데 당시 어느 조그마한 회사 임시직으로 있던 나에게는 돈 마련이 쉽지가 않았어. 걱정하지 마. 나 지금 수금 나가는 참인데 마침 잘 됐어. 여기서 10분만 기다려. 아니야, 7분만 기다려라. 기다려. 그런데 뭐 20분이 지나 30분, 1시간이 지나도 오시질 않았어. 엄마는요? 못하고 보니까 이웃집 사람에게 기어가다시피 가서 사정을 해서 병원에 갖다 두구나. 그럼 큰아버진 그때 경찰로부터 사고 소식을 듣고 달려갔을 땐 이미 믿어지지가 않았다. 불과 1시간 전까지만 해도 세상이 다 자기 것인 양 호기 있게 굴었던 형님이, 그런데 그게 꼭 나 때문인 것만 같더구나. 내가 그때 가서 돈 부탁만 안 했던 늘 하고 말이다. 하지만 아버지가 가셨을 땐 큰아버지께서 막 수금하러 가시려던 참이었다고 그러셨다면서요. 이제 뭐 결국 그 말에 매달려서 나는 죄가 없다, 그건 형님의 운명일 뿐이다, 이렇게 자해하면서 살아왔지. 하지만 이 죄의식 같은 건 완전히 떨궈 버릴 수가 없더구나. 아버지는 지나치게 결벽적인 양심으로 자신을 학대해 오신 거예요. 뭐 하지만 늘 그런 생각으로 살아온 건 아니야. 이 뭐 세월이 약이라고 생각도 차차 열거지더구나. 뭐 이런 사정 저런 사정으로 이 형님 식구들한테 소홀해질 땐 숨겨놓은 무기를 꺼내듯이 다시 그 생각을 끄집어내어 되새김으로써 날 다스려왔어. 그런 줄도 모르고 실은 전 아까 네 이제 짝사랑이라는 말에 내가 자극을 받았었나 보다. 뭐 괜한 노스레를 다 떨고. 아니에요, 아버지. 아버지의 큰 정성과 사랑이 제 가슴까지 뜨겁게 한 걸요. 그래, 알아줘서 고맙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비밀이란 말이죠. 그래. 자, 참 그리고 저
너 큰엄마는 명수 취직 자리를 알아봐 달라고 그러는데 내 생각 같아선 한 번 더 기회를 줬으면 싶은데. 그러실 줄 알았어요. 알았어? 네, 형님 또 뭔가 일 저지르실 줄 알았어요. 아유, 아니 대체 형님 왜 이러세요? 아이고 내가 그동안 아주 이 집 이불 빨래를 해야 할 텐데 하고 별르기만 했는데 이제는 팔 뻗고 자도 되겠어. 못 살아, 못 살아. 형님, 참 이리 좀 와보세요. 아 왜 그래? 가만히 있어. 글쎄 이리 좀 와보세요. 아이고. 에휴, 아이고 그만 끄네, 그만. 명수도 고등학교 졸업했으니까 양복을 입어야죠. 이거 저가 우리 그이가 입던 건데요. 멀쩡해요. 저 세탁소에 가서 요 카라만 요즘 스타일로 고쳐달라면 입을 수 있어요. 아이고 양복 안 입으면 어때서 지까지 는 양복은 무슨 양복이라고 자꾸 이렇게 꺼내놓고 이래. 아유, 우리 성일이는 지 아버지하고 요 어깨가 틀려가지고 하나도 못 입어 입어요. 참 그리고 여기 조끼도요. 아이고 이거 서방님 찾으시면 어떡하려고 이래? 어? 아유, 명수가 입겠다면은 자기가 입던 것도 벗어주려고 할 거예요. 아이고 참. 아이고 이제 정말 그만 끄네. 이것만 해도 한 보따리 되겠어. 참. 그리고 여기 그 양말 이거 신던 건데 아주 괜찮아요. 이제 한두 번 신다가요 색깔이 마음에 안 든다고 안 신으니 아깝지 뭐예요. 아이고. 집에서라도 신을게 하세요. 아유 하여튼 그냥 올 때마다 이렇게 빈손으로 가는 날이 없다니까. 제가 형님 덕분에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게 대수예요. 글쎄 잡수고 가세요. 명수가 한 그릇 싸가지고 가시면 아이고 되잖아요. 글쎄 아니야 오늘 진짜로 오늘은 좀 일찍 가봐야 돼. 걱정 말어. 나 갈게요. 아유, 참 아무튼 형님도 아이고 글쎄 걱정 말어. 갈게. 수고하셨어요 형님. 엄마, 큰엄마 지금 가시던데요? 근데 왜 그렇게 기운 없이 보여요? 큰엄마는 큰엄마들이 힘들고 나는 나들이 힘들고 아유 기운 없다 죽는 거 같아. 아니 신발 있는 거 보니까 얘가 들어왔나 본데. 명수야? 명수 들어왔니? 명수 방에 있니? 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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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이불 빨래를 좀 했더니 그러나 아이고 삭신이 그냥 쑤신다. 아이고. 얘 명수야 여기 저기 여기 어깨 좀 아니야 아이고 허리 아이고 허리가 아파서 좀 누워야겠다. 아이고 허리 그 보따리는 또 뭐예요? 뭐? 아이고 참 야 너 일로 좀 와봐. 이거 너희 작은 아버지가 그 전에 입으시던 건데 옷감도 아주 좋고 어디 흠집 하나 없는 거야. 여기 좀 봐봐. 이거 여기 이렇게 여기 카라만 이렇게 조금 손 보면 되겠어. 헌양말 부수쟁이도 주던가요? 어? 아이고 이거 흐은 거 아니야. 그냥 색깔이 마음에 좀 안 드신다고. 이젠 신던 양말까지 싸주더라니 이 말이죠?
너 어디 가려고 이래? 마요. 어디 가냐니까? 내가 엄마라면 차라리 죽어버리겠어요. 아이고 얘 명수야, 명수야. 우리가 그 거지 새끼인 줄 알아요? 그게 무슨 말이니? 자기네 체면 위해서 돈 몇 푼씩 대준 것 같고 당신이 우리 엄마 전세 냈어? 명수야, 대체 왜 이래? 우리 엄마도 당신처럼 힘도 없고 곱게 차리고 앉아 손에 물방울 따위 묻히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이야. 당신이 뭔데? 뭔데 우리만 부려먹어? 당신이 뭔데? 엄마 정신 차리세요. 엄마 정신 차리세요. 엄마. 아버지, 큰일 났어요. 엄마가 쓰러지셨어요. 글쎄, 명수 오빠가요. 엄마. 나쁜 자식. 은혜도 모르는 나쁜 자식. 그래, 이제야 바른 말 나오는구나. 은혜 알아달라 이거지. 어떻게 해야 은혜 알아주는 거 되니? 너희 식구들 앞에서 기어다닐까?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웃으라면 웃고 울라면 울어? 위선자들. 제발 날 봐서 그 철없는 것 한 번만 용서해줘. 응? 날 봐, 날 좀 봐. 내 맘 몰라? 알잖아. 제발 한 번만 그 못난 놈 용서해줘. 응? 참, 일어나세요. 제발 날 봐. 일어나세요. 정말 서방님 별 면목이 없어요. 아이고 왜 이러세요? 아니 잠깐만. 아니 앉으세요. 근데 저희가 아마 뭔가 생각이 부족했나 봅니다. 그러면 미쳐도 분수가 있지. 아마 본인은 아닐 겁니다. 시험에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 지경까지 된 것 같습니다. 정말 가슴 아픕니다. 이놈아! 이 나쁜 놈아 이놈아! 이놈아! 대학 떨어지긴 너 천만다행이지 이놈아. 대학 떨어지기 천만다행이지. 이 싹스 노란 놈아 이놈아. 더 배우겠다고 해고 좀 돈만 갖다 버릴 뻔했어 이놈아. 엄마. 대학은 왜 가려고 했니? 대학 왜 가려고 했어? 자가용 타고 싶어서? 남보다 푹신한데 자고 싶어서? 남보다 돈 좀 더 쓰고 살고 싶어서 이놈아. 말해봐 이놈아. 말해봐. 엄마가 뭘 안다고 그랬어요? 그래 이놈아. 난 아무것도 배운 거 없고 무식하고 그것만 알아 이놈아. 사람이 뭘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가 중요한 거야 이놈아. 이놈아, 뭐가 뭔지 아무것도 모르는 녀석이 대학교 떨어졌다고 마구 행패를 부리고 시위를 벌리고 이놈아. 가서 빌어 어서 가서 빌어 이놈아. 못해요. 대체 뭘 잘못했길래 빌란 말이에요? 이놈이 그래도 이놈아. 아이고
이놈아, 네가 이렇게 클 줄 알았으면 내가 남들이 다 권할 때 내가 왜 개가나 져지 못하고 널 뭘 바라고 내가 너한테 뭘 크게 기대를 하고 내가 이렇게 참고 살았던 거. 고아원이라도 갖다 주고 개가지 왜 안 했어요? 그래 이놈아, 그래 이놈아, 그게 뻔하고 원통하다 이놈아. 내가 지아비를 보내도 내가 이렇게 슬퍼하지 않았다 이놈아. 이 남자가 이놈아. 내가 어쩌란 말이에요? 아이고 빨리 가서 빌어. 어서 가서 빌어. 못해요. 나 죽는 거. 내가 왜 그래? 내가 왜? 이놈아. 아유. 저 의사가 이 약 먹고 푹 쉬면 차차 괜찮아질 거라고 했어. 철없는 것이 순간적으로 그랬나 보다 생각하고 다 잊어버려. 내가 전화 지 엄마한테 어떻게 했는데 오늘 아무리 철이 없다기로 배은망도 또 윤수지. 우리가 무슨 보답을 받자고 한 짓이야. 당연히 할 일을 한 것뿐이지. 당신은 나 좀 봐요. 나 지금 얘기할 기력도 없어요. 당신한테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 꼭 좀 들어주셔야 해요. 뭐야, 말해봐. 다시는 그 애 보지 않게 좀 해주세요. 나 그 애 다시 본다면 내가 숨이 넘어갈지도 몰라요. 네, 거기요. 영준아. 걔 누구요? 저 영준이 중학교 때 친구인데요. 영준이 있어요? 웬 잠을 그렇게 자냐? 들어오자마자 쓰러져 잤다면서. 야근한 다음 날은 꼭 그래. 이틀에 한 번씩 꼬박 밤을 새우니까 힘들지 않아? 힘든다 아닙니다 그런 느낌도 없어. 안 하는 게임이 그런 거지. 상추.
치워야지. 제가 치울게요. 누워 계세요. 괜찮아. 니들 얘기나 해. 약은 다 드셨어요? 내일 또 지어올 테니까 걸리지 말고 잡수세요. 아직 남았다. 예정대로라면 벌써 떨어졌어야 해요. 아끼지 마세요, 꼭요. 야, 너 그 주사 들고 나와. 야, 네가 부부라니? 동일 뿐이냐? 사람이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행위는 다 하는 거지. 너 그래도 용케 견디는 아, 쓸데없는 소리 말고 가서 저 물이나 좀 떠다 줘. 아이고 이 왼수야. 또 시작이군. 깨기지 말고 일찍 줘. 누가 온 거잖아. 이 집에 모두 6집이 세대로 사는데 저쪽 맨 끝방 처녀가 자기 숟가락도 제대로 못 쥐는 반신불수야. 그래서 그 어머니가 그 꼴을 보다 못해 속이 터지면 가끔 저렇게 통곡을 하지. 너무 울 줄 몰라서 안 오나? 가서 물이나 떠와 엄마. 알았어. 아참, 너 혹시 집 나간 거 아니야? 요즘 애들 걸핏하면 그런다더라. 나 집 나갈 테니 어디 혼들 좀 놔보시오 하는 듯이 가출하는 게 유행이라면서? 왜? 너 누구나? 아서라 아서. 지가 잘못한 거 왜 남에게 뒤집어 씌워? 부모 핑계? 사회제도 핑계? 교육제도 핑계? 웃기지 마 임마. 이 세상에 나갈 집조차 없는 사람도 있어. 너 캄캄하다고 했니? 우리 아버지 사업 망하시고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나도 그랬어. 절망이라고 이름 붙일 수조차 없을 정도로 암담했지.
그런 일이 내 인생에 일어나리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겠니? 삶에는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컴컴한 골목들이 많아. 너한테는 안 되는 얘기지만 삶 속의 도사린 보이지 않는 어둠에다 대면 배운 건 열심히 공부만 하면 보장받을 수 있는 시험 같은 건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너 내가 고등학교도 못 맞춰서 뭐가 좀 꼬였구나 싶겠지만 텔레비전이나 신문에서 대학 낙방생에게 위로와 격려를 어쩌고 저쩌고 하는 말을 들으면 코웃음이 절로 나온다. 명순이. 아이고 명수야, 이리 와 앉아봐. 난 너한테 할 얘기가 있어. 저도 드릴 말씀이 있어요. 명수야, 너 하고 싶은 대로 다시 한번 해봐. 아니에요. 엄마, 저 생각을 바꿨어요. 취직하겠어요. 그러니 이제 걱정 마세요. 엄마 말씀대로 작은 집 신세 앉아도 돼요. 아니야, 이제 작은 집 신세에 더 칠래야 칠 수도 없을 거야. 그리고 더 치고 싶은 생각도 없고. 엄마. 이 엄마 이제 무슨 일이든지 두 발 걷어붙이고 닥치는 대로 열심히 할 테니까 재수를 하든 삼수를 하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봐. 설마 우리 두 식구 먹는 거 하고 너 학원 비용 그거 마련 못 하겠냐? 그다음 문제는 그다음 문제고. 엄마, 저는요. 그래, 진작에 엄마가 그런 결심을 했더니 네 여린 가슴에 그런 못을 박지 않았을지도 모르는데 사지 멀쩡해 갖고 앉아가지고 남이 주는 것만 받아먹고 앉아서 고마워할 줄만 알았더니 정말 부끄럽구나. 엄마. 모든 게 이 엄마 잘못이다 명수야. 용서해라. 아니,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제가 제 일에 최선을 다하지 못했던 게 잘못이에요. 그게 다 매드인 거야. 우리에게 그동안 살아오던 방식을 다시 생각하게 해서 또 다른 봄을 맞게 할 수 있는 그런 마디. 엄마 잘못 살아오신 게 아니에요. 엄마.
안녕하세요. 저 명수인데요. 그냥 찾아뵐까 하다가요. 아무래도 작은 아버지께 먼저. 그래. 먼저 연락해줘서 고맙다. 내 사무실 지하 다방에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거기서 만나자. 만나서 얘기해. 강민수 씨, 4번 창구로 오십시오. 예. 세상이 뜻대로 되지 않는 젊은이의 괴로움과 갈등과 저항, 그게 오늘 드라마가 보내드린 메시지입니다. 3월에 밤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꼭 일찍 주무실 필요는 없을 겁니다. 특히 괴로운 젊은이들은 무릎을 마주대고 우리들의 학문과 사회와 인생을 얘기했으면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같이 말씀해 주실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의 박문태 선생님 나와 계십니다. 청소년 연맹의 이진우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소설가이신 한말승 선생님 모셨습니다. 우선 세 분께서 이 드라마를 보시고 받으신 느낌을 좀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게 제가 먼저 순서가 왔습니다. 전 이거 보면서 저 개인 입장에서 봤을 때 꼭 저를 대변해서 그 명수가 이야기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도 같이 좀 때로는 속도 시원하고 때로는 이내 잘못되지 않았나 하고 뉘우치기도 하고. 그 얘기 있다 좀 해주십시오. 이 선생님께서. 저는 그 드라마 가운데서요, 성일이라는 학생이 전쟁을 치를 준비만 했지 전쟁 후에 대해서는 무방비 상태였다. 그래서 대학 생활이 얼떨떨하다 하는 그런 말을 성일이라는 학생이 하거든요. 그걸 보면서 우리 젊은이들이 공부를 왜 하는지, 그리고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런 것에 대한 그 설계나 고민 같은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냥 상급 학교를 진학하는 데에만 그 전전긍긍해하는 그런 그 요즘 아이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마음이 참 안타깝습니다. 한 선생님 어떠십니까? 저는 그 속에서 같이 겪은 것 같은데요. 실제로 겪은 것 같아요. 아까 보니까 글쎄요, 저는 나올 때마다 눈물 나는 거가 나오네. 그 엄마 때문에 많이 울었어요. 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일반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 궁금합니다. 드라마 속에서 제일 지금 답답한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명수 어머니. 명수보다 더 답답할까요? 네, 명수도 물론 지금 한참 정말 펄펄 자기 세계를 정말
뛰쳐나가는 그러한 그 나이기 때문에 굉장히 답답하죠. 그러나 그걸 갖다 폭발하는 것이 정말 홀로 정말 고생하시는 어머니한테 모든 것을 다 폭발할 수도 없고 또 그렇다고 도움을 받는 작은 아버지 작은 어머니한테 폭발할 수도 없고 그런 가운데에서 자기 자신을 갖다가 자기 자신하고 싸우는 것 같아요. 이게 참 굉장히 보기에 안타까운 그런 심정입니다. 그 명수는 왜 그렇게 자기 작은 어머니 작은 아버지를 미워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자기 어머니 생활 태도가 너무 비굴한 것 같아서 그 상대적인 그런 감정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그 도움을 받는 거는 좋지만 그 도와주는 글쎄요, 그 받아들이는 그 입장이 좀 자세가 잘 못된 것 같아요. 네. 지금 이 큰 동서 작은 동서가 서로 흉엄물 없이 니건 내건 안 가리고 살다가 이제 2세들한테서 문제가 왔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딱 니건 내건을 가리고 살았으면 어떻게 됐으리라고 생각하세요? 만약에 가리고 이제 살았다면 명수가 그 작은 댁에 대해 가지고 반항심이나 미워하는 생각은 없었겠죠. 그런데 그 어머니가 생활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도와주는 데 대해서 고마움을 표현을 그 어머니는 가서 일을 도와드리는 거로 그렇게 고마움을 표현을 하지만 이 명수로서는 그 어머니가 초라해 보이고 그것을 하나의 그 반항으로 네.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네. 명수는 지금 대학에 들어가다 떨어진 아이 아닙니까? 네. 그 떨어진 아이에 대해서 드라마 속에 어른들이 많이 이해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네, 이해는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해도 다 받는 아이가 왜 저럴까요? 그 어머니가 하도 지가 보는 결과에서는 좀 답답한 면이 많거든요. 네. 너무 그 작은 데게만 가서 억눌려 갖고 있으니까는 이제 거기에서 좀 반발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명수 마음에 듭니까? 마음에 들어요. 같은 남자로서. 네. 어떤 면이 특히? 같은 남자라면 누군지 자존심 같은 게 있거든요. 네. 자기 어머님이 이렇게 자기 작은 집에 가서 이렇게 고생하시는 거 보면서 참 뭐 양복도 얻어오고 그런 거 보면 참 아들로서 가슴 아프잖아요. 네. 그런 거 이렇게 자기 나중에 그 작은 어머님한테 한 행동 같은 건 좀 과했지만은 그 정도로 자기 의사를 표출했다는 거 같은 건 참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박문태 선생님, 이 청년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기 어머니 또 삼촌 댁에 대해서 굉장히 그 원망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 원망이라기보다는 이제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말이 조금 옆에 빗나가지만 저 자신이 이제 편모스라해서 참 둘레 친척들 도움을 받아가면서 뭐 꼭 고등학교를 가고 또 대학을 가고 또 어쩌다 보니까 누가 하나 떨어진 대신 제가 대학을 들어갔고 또 뭐 둘레에서 모범생 착하고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해왔는데 바로 그 입장이 아까도 말씀드린 명수가 저를 대변하는 거라고 이제 이게 말씀을 드렸던 건데 사실 그 원망보다는 명수가 자기 모순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뭐냐면 우리 옛말에 그 양반은 추워도 곁불은 쬐지 않는다 하는 그 자존심 거기에 작은 아버지로부터 이렇게 독립해서 뭐 춥고 배고프더라도 이렇게 살고 싶은 그 독립심과 그 다음에 어딘가 당장 현실적으로 도움이 필요하니까 또 의지를 해야 하는 이 두 가지가 이제 겹쳐 있다가 시험에 떨어져서 누구한테 참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도 없고 이러니까 그 배출구를 그쪽에서 찾아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너무했지 않느냐 하는 그 자기 작은 어머니한테 가서 뭐 당신이란 말까지 써가면서 뭐 이랬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사님께서 볼 적엔 이 명수 작은 아버지 작은 어머니가 명수네를 도운 거는 명수 얘기처럼 꼭 체면 때문이라고는 보시지 않습니까? 글쎄요. 저희들 세대만 해도 전혀 그렇게라고는 생각이 되지 않아요. 삼촌, 사촌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참 가까운 혈연의 관계고
또 바꿔서 만약에 큰아버지가 계시고 작은아버지가 안 계신 입장이었다 하더라도 역시 돕는 관계를 해왔을 거거든요. 그런데 역시 우리 그 요즘 세태도 그렇지만 청소년들한테도 그런 것들이 그대로 전달되지 않고 또 그대로 용납되지 않고 사촌간이지만 벌써 좀 거리감이 있고 이런 그 요즘의 양상을 그대로 볼 수가 있는 것 같거든요. 아마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이 아까 뒤에 나오신 어떤 어머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제일 답답한 사람은 이제 명수 어머니라고 그러셨어요. 네. 근데 애들이 어떤 애들은 정말 그렇게 나를 괴롭히면 내가 떨어져 보겠다. 뭐 이런 협박도 하고 이런데 말이죠. 네, 어머니한테요. 네. 그 어머니 실제로, 답답하라고. 네, 떨어지면은 속상하고 안타깝고 하는 건 본인보다 부모가 더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실정에서. 근데 아마 아이들 생각에 그렇다고 생각하니까 아마 그러겠죠. 내가 엄마 미우니까 한번 떨어져 봐야 되겠다. 그렇지만 사실은 자기가 제일 괴로운 거예요. 자기 인생이거든요. 그리고 엄마나 이런 사람은 그야말로 들러리죠. 반기지 그 주인공이 아니거든요. 가장 답답한 사람은 주인공이죠. 명수예요. 명수가 어머니한테 저항하는 이유 중에 어머니 그 생활 태도가 있잖아요. 네네. 무슨 딱 부러지게 그 보수를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네. 뭐 부르면 보수 사실 더 많이 받죠. 아니 그러니까요. 네. 부르면 부른 대로 가고 하는 네. 그런 어머니의 생활 태도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그러니까 이제 워낙에 이 어머니가 제가 보니까 여기 나오는 어머니 아주 괜찮은 어머니거든요. 사람이 된 어머니, 아주 대학 나오는 어머니보다 훨씬 인간다운 어머니인데요. 그 생활 방법이 틀렸죠. 그 조금 더 건강하고 더 젊을 때부터 그냥 파출부를 하든가 뭐 콩나물 장사를 하든가 해가지고 저축이 있었으면 그렇게 굴욕적인 명수가 보기에요. 그런 어머니가 아니었을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명수는 저기 이제 떨어진 데다가 또 어머니도 굴욕적인 데다 여러 가지 환경이 얘를 막 두드린 거죠. 그러니까 저렇게 그야말로 발광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명수가 나쁘지요. 네. 이 선생님 보시기에 그 명수 어머니의 그런 태도 또 삼촌과의 관계 이런 것 때문에 얘가 머리가 집중 안 돼서 대학을 떨어졌다고 보지는 않으십니까? 아니 그 절대 그 말도 안 돼 그런 거는. 글쎄요. 지금 아마 명수뿐만이 아니라 이제 실패를 한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텐데요. 아마 나름대로의 원인들은 다 구구각각일 거예요. 그런데 공부를 잘하고 명수처럼 뭐 공부를 잘했다고 했는데 얼마나 공부를 잘했다고 없잖아요. 잘했다고 그냥 했다는 하면서도 거지. 실패를 했다고 하면은 그것은 이제 학과나 대학을 선정하는데 아무래도 잘못이 있지 않았나. 특별한 실수를 하지 않은 이상에는 아니면은 너무 지나치게 무리하게 했던 것은 아닌가. 혹은 또 자기가 대학을 갈 만한 능력이나 실력이 안 되는데 굳이 대학을 가려고 했던 것이 아이들한테 그 재수생을 만드는 게 아닌가. 저는 아까 거기 나오죠. 왜 너무 높이 책정을 해서 떨어졌다고 너는 실컷 갈 수 있는데. 떨어지는 집들은 다 그러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근데 제가 명수를 좀 야단을 치고 싶은 게요. 네. 여기 나오는 분들이 다 조금씩 야단을 맞아야 될 이유가 그 삼촌께서도요. 이 명수가 떨어졌을 때 불러요. 불러서 이놈아 네가 말이야. 네 환경이 얼마나 그냥 딴 사람 보고 다르지 않은가 말이야. 네가 나보다 더 정신 차리고 더 열심히 공부하고 이랬어야 되지 않고 따귀를 때리든가 야단을 쳤으면 얘가 혹시 이 사랑이라는 건 진정하게 통하는 게 있거든요. 옆에서 피하는 것보다도 뭐 얘가 이거 했던데 모든 사람이 얘를 슬슬 피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점점 삐뚤어지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비웃음 당하는 거 같고. 어머니한테 몇 대 맞더니 정신 차리네요. 네. 저는 삼촌뿐만이 아니라 그 어머님한테도 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혼자 돼서 자식들을 키우는 어머님들 이 세상에 얼마든지 많이 있거든요. 그랬을 경우 어머니 자신이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되겠다고 하는 어머니 나름대로의 관이 뚜렷하게 서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저 의존적인 자세로만 키워왔고 참 한없이 동서 간에 가족 간에 우위를 돈독히 하고 하는 측면은 아주 바람직하고 좀 본받을 만하지만 오히려 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아버지 역할까지 더 할 수 있는 보다 좀 정신적으로 강인한 어머니였으면은 그렇게 명수가 굴욕감까지는 덜 느끼지 않았겠나. 근데 그게 이제 미덕에 관한 건데 미덕이 바뀌었거든요. 옛날에는 그 아픈 동서한테 가서 봐준다든가 자기가 아까 뭐 세탁기 쓰려는데 왜 손을 빨아요? 세탁기 쓰려면 쓰는 거죠. 근데 그게 미덕이 아니거든요. 현재의 미덕은 제1조가요. 남한테 피해를 안 끼칠 거예요. 지금 한 선생님 그 말씀하니까요. 그 제가 문득 떠오르는 말이 명수 입장에서는 이럴 겁니다. 우리가 언제 작은 아버지, 작은 어머니한테 도와달라고 했냐? 아까 그 극 중에도 잠깐 나오잖아요.
산부인과를 막 가야 할 때 이제 시간 얼마 안 네. 남고 이럴 때 급히 해서 그 참 작은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 어떤 의미에서 네. 그 빚을 갚는다. 사실 그게 평생의 빚이 된다고요. 네, 그게요. 네. 빚을 갚는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자기 조카를 계속 도와주고 이렇게 했었던 건데 명수 입장에서 이게 뭐 저도 그런 생각이 문득 들기도 합니다. 언제 내가 도와달라고 했느냐? 예? 언제 우리 어머니가 도와달라고 해서 뭐 작은 아버지, 작은 어머니가 이렇게 자기 뭐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생활도 대주고 학비도 다 대주고 이러느냐 하는 그 생각이 들어가는데 그게 저하고는 생각이 다릅니다. 그 방송석에 계신 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시고 계신지도 한번 들어보기로 하죠. 기록위회 회원들께서 나오셨다고요? 네. 기록위회는 어떤 일을 하는데? 그 봉사활동이랄지 또 친목을 도모하면서 이렇게 서로 그 모르는 점이 있으면 물어가면서 배우고 있어요. 네. 그 명수 어머니며 명수 어머님이 막판에 따고 몇 대 때리잖아요. 그 장면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자식 키우는 어머니로서는 너무 자식이 그걸 몰라줄 때는요 그렇게 때리고도 남을 그럴 마음일 것 같아요. 그 우리나라에서 특히 이제 자기가 잘 살지 못한다고 느끼는 분들이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대학에 들어간다는 게 무슨 한풀이 하는 것처럼 돼 있다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글쎄 그렇다고도 느낄 때가 있어요. 요즘 젊은 아이들 보거나 그럴 때 그런 걸 특히 명수가 그 원한을 갚는다는 그런 대목에서 특히 현실 지금 현재 청소년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아닌가 하고 엄마 입장에서 생각해봤어요. 명수가 저렇게 그 작은 어머니 작은 아버지한테 반발하고 하는 이유 가운데 자기 사촌녀 성일이요. 성일이는 합격하고 자기는 떨어졌다. 그 원인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게 떨어지는 게 뭐 사촌한테 원인이 있는 게 아니죠. 떨어진 거는 항상 자기 자신한테 있는 거죠.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하다 보면은 떨어지면은 그걸 뭔가로 이렇게 합리화를 시키려는 그런 게 있거든요. 사람한테는. 그러다 보니까 그 애한테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실질적인 문제는 자기 자신한테 있다고 봐요. 학생들한테 얘기를 좀 해봅시다. 그 명수가 걔가 누굽니까? 영준입니까? 그 혼자서 부엌 일도 다 하고 하는 애요. 그러니까 명수가 생각하기에는 자기만도 못한 친구죠. 그 친구한테 충고를 들었을 때 쇼크가 어땠을까요? 쇼크라기보다는 자기보다 못한 사람에 대한 어떤 것을 받겠죠. 그러니까 자기보다도 처지가 못한 사람도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을 것 같아요. 거기서부터 철이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철보다는 원래 이 명수가 그 삶에 대해서 아직도 어떤 것을 못 찾잖아요. 길을 못 찾고 방황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 남의 도움을 말입니다. 당당히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가 본인한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남이란 개념에 따라 틀리겠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그분을 믿고 따를 수 있을 정도면은 아까 양말 얘기 나왔었잖아요. 너무했다 얘기 나왔는데 저는 그런 거라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그 명수 입장에서 볼 적에 삼촌이 입던 옷도 거절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삼촌의 울타리 속에 살고 있어요. 그렇죠?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것은 명수가 앞에서 말한 형처럼 자기의 삶에 대해서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는데 대신 무작정 삼촌의 울타리 속에서 벗어나 보고 싶다. 그러니까 그러한 온정이 자기에게는 진실되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겠죠. 네. 그 대학에 떨어지면 인생의 낙오자가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게 우리 사회 일반의 그 상식 아닙니까? 진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마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이렇게 책을 보고 공부하면서 자꾸 이제 잊어버릴 쪽으로 좀 그 생각을 자꾸 바꿔가요. 알면 알수록 자기 변명에 빠지고 합리화 자꾸 시키고 이러는데 오히려 이 대학을 가서 뭘 배우고 어설프게 그 알무로 해서 그러는 것 같아요. 일제
그 대학이라는 거 아까 말씀드린 학문하는 그 자질의 성격은 좀 극단적인 말로 밥 먹고 할 일 없는 사람들 이론 세우고 생각하고 하는 그런 쪽 그것이 꼭 그 인생 성공이고 그렇지는 않거든요. 저도 분명히 명수 같은 입장에서 그 좋게 그 받아들였는데 꼭 어째 대학을 가야 되느냐 대학 안 가고 아마 저한테 그럴 거예요. 당신 대학 떨어졌으면 당신 어떻게 했었을 거냐 뭐 공부 안 했으면 어떻게 했을 거냐 근본적으로 저는 이렇습니다. 사람 태어날 때 자기가 생활에 적응하는 적응력은 누구나 다 갖고 태어납니다. 그거 자체를 부정을 하고 또 학교 교육에서 전 뭐 교육에 이제 종사를 하고 있지만 교육에서 하나 꼭 짚고 넘어야 할 게 젊은이가 야망을 가져라. 근데 그 야망을 갖는다고 하는 그것을 꼭 상가밖에 진학하고 무슨 이름 날리고 하는 것이 그 야망으로 생각을 해서 자기가 이룰 수 없는 거지만은 어떤 뭐 요즘 착각은 자유라고 하듯이 착각하고서 자기 능력에 맞지 않게 자꾸 올라가는데 아마 저도 그런 그 실수 중 하나일 것 같아요. 제 능력 없는데 대학 나오고 뭐 공부하고 뭐 이런 데 나와서 이런 이야기하고 막 이런 거 자꾸 반성하면서 오히려 명수가 내 대신 대학 나 그만두고 내가 이 어머니하고 독립해서 살아나갈 수 있는 거기에서 삶의 의미 찾고 오히려 그게 더 큰 야망 아니냐 이제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 선생님은 그 지금 명수 입장을 우리 박 선생님께서는 대학까지 말려는 쪽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취직하라 그러시는데 한 선생님 보시기엔 어떠십니까? 지금 저 드라마에서 명수가 공부를 잘했다 그러거든요. 저는 워낙에 학문하는 머리하고 그렇지 않은 머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뭘 해도 성공만 하면 되는데요. 얘는 학문할 수 있는 아이 같으면 갈 수 있는 환경이거든요. 자기가 원학을 안 하고 그 삼촌이 대해준다고 그러잖아요. 돈을. 그러면 그걸 우선 받아보는 거죠. 그래가지고 대학에 만일에 들어가면 그 자기 학문하는 그 자기 재질을 살려가지고 복수가 아니라 은혜 갚는 길로 지금 그 복수한단 말도 지금 소름 끼쳤는데요. 그런 마음으로 지금 그냥 일을 갈면서 대학 들어가가지고 한 자리 하고 나서는 그냥 나쁜 짓을 한단 말이에요. 사회에. 그런 마음 가진 사람 아예 버렸으면 좋겠어요. 그 선생님 상담하시고 이런 것 중에 말이죠. 네. 현재 명수처럼 대학 떨어지고 이러면서 고민하고 이런 숫자들이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우선 그 청소년 인구를 한번 볼 때요. 우리가 청소년 인구를 한 1,300만이라고 지금 보거든요. 그랬을 때 그 학교 교육을 어떤 형태로든지 학교 교육을 받고 있는 아이들을 숫자를 제가 900만 명으로 칩니다. 그리고 취업 현장에 나가서 일을 하고 있는 청소년을 한 200만을 쳐요. 그러면 나머지 한 200만이라는 숫자가 남게 돼요. 그 200만이라는 숫자 중에서는 물론 학교에 적을 두지 않은 상태에서 군대를 가 있는 숫자가 일부 포함이 돼 있지만 그 많은 청소년들은 어디에도 속해 있지 않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상태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많은 숫자들이 현재 뭐 재수를 하고 있든 뭔가 무소속의 형태에 있는 거죠. 그러면 상담 오면 어떤 내용 가지고 옵니까? 재수생들이 이제 직접 상담을 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부모님들이 지금 그 명수와 같은 비슷한 케이스거나 아니면 이제 그 조금 양상은 다르지만 어머님들이 그 상담을 많이 해오시는데 사실 얼마 전에 조금 비슷한 상담을 하나 받은 게 있었어요. 어머님이 과일 장사를 하면서 딸 넷을 키워오셨는데 그 맏딸이 이번에 고등학교에서 대학 입시를 했는데 떨어진 거예요. 근데 어머니는 먹고 살기 바쁘다 보니까 아이의 성적이 어느 정도인지 사실은 깊이 관심도 못 가졌고 그러다 입시를 한다 그러니까 뭐 대학 갈 만하니까 가나 보다 하고 쳤는데 낙방을 한 거예요. 이제 그때 가서 어머니가 아이 성적을 보니까 자기 학급에서 42등이나 하는 성적이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도저히 뭐 제 판단에도 사실은 그 대학을 진학할 만한 성적은 못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본인은 부득부득 우겨서 재수를 해서라도 대학을 가겠다고 그러고 어머니 입장은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또 맏딸이고 그러니 기술을 배워서 취직을 하는 게 낫겠다 하고 설득을 하면서 싸우다 안 되니까 이제 답답해서 어머니가 전화를 하셨어요. 지금 오늘 명수 케이스를 보면서 그 어머니 생각이 여자 나는군요. 명수죠. 여학생이었습니다. 근데 박 선생님이 부모들을 조금 이해를 하고 이러고 부모 얘기도 듣고 의견도 존중하면 좋을 텐데 애들이 부모 사정 별로 안 알아주지 않습니까? 부모의 처지도 그런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게 이제 우리 그 지적 발달 이쪽으로 보면은 그 고등학교 3학년 정도면은 합리적인 사고는 누구나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
흔히들 얘기하죠. 사회적인 이런 그 분위기 문제, 소위 학벌 위주의 이런 분위기에서 이제 그 본인은 싫지만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둘레 사람이 공부하라 하니까 저 공부하기 싫은데 억지로 공부했습니다. 그런 것에 학생들이 합리적이게 자기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그걸 거기다 써먹질 않아요. 써먹지 않고 그냥 그대로 밀려간다고요. 근데 그 밀려가는 그 의미가 이제 전 싫습니다. 이 몰라요. 저희 시대 저 고등학교 다닐 때는 다분히 이제 우에서 요즘 뭐 권위주의적 해서 권위로 이렇게 부모가 이야기하고 둘레 선생님이 이야기하고 해서 뭐 대학도 가고 이러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앞으로는 점점 더 그 내 학문할 수 있는 자질이 있나 없나 이걸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청소년들은 할 것 같습니다. 예, 그 수가 점점 줄어들지 그냥 유행처럼 이렇게 하고 기왕이 말 나온 김에 꼭 하나 얘기하고 싶은 게요. 아까 극중 인물에서 제가 딱 마음에 들었던 게 어머니가 맨 마지막에는 재소하라고 했지만은 취직하라고 했을 때 저는 어머니 그 마음이 다분히 현대적이다 생각했어요. 옛날에 어머니들이라면은 내가 무슨 고생을 하더라도 좋으니 너는 내 희망이요, 내 등불이요, 뭐 너 공부 꼭 해라, 내 고생은 하지 말, 생각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고 했을 텐데 그 극중에서 어머니는 명수 어머니는 취직해라 하고 본인이 결정해서 자기 자식한테 이야기할 때 저는 그게 참 마음에 들었어요. 그거 가지고 요즘 애들이 권위주의적이라고 나오면 어떡합니까? 글쎄요. 현실 판단해서 권위주의고 판단해야죠 다시. 아니 저 대학 가라고 하는 거는 권위주의가 아니고 취직하라고 하는 거는 권위주의인가요? 마찬가지라고 애들이 그러면 어떡합니까? 네? 글쎄요. 그 아이들이 잘못된 거죠. 예. 생각이 잘못된 거죠. 예, 그리고 이 부모들이 자녀들로부터 반항을 받을 적에 그 분명히 부모가 얘기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데 애들이 얘기를 안 들어줄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 뭐 우리 흔히 이 교과서식으로요. 그 뭐 수용하고 뭐 같이 대화를 나누고 그러는데요. 그거 아닙니다. 우리 한국의 우리식 그 전통으로 보면은 말 안 들을 때 좀 죄송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학자의 양심 떠나서 저도 하나의 부모로서 한 대 쥐어받고 그다음에 밤에 잘 때 혹시 거기 멍이 들지 않았나. 그 보살펴주는 그 부모 마음에서의 부자간에 또는 모자간의 자식이 그 정으로 통하는 것이지. 그저 아까 그 작은 어머니, 작은 아버지 시험에 떨어졌을 때 우리 한 선생님께서 말씀하실 때 한 대 쥐어받고 뭐 했으면은 그 정이 그냥 원색적으로 통했을 텐데 그냥 둘러서 걱정하고 피하는 이런 거 아까 저도 거의 참 전적으로 공감합니다만은 자식이 그렇다고 권위가 아닙니다. 이거 부모의 사랑하고 그 나이 먹은 사람의 위해서 뭐 지시한다고 해서 그대로 맹종하는 것이 이 권역은 이거 구별해야 된다. 말 안 되면 한 대 쥐어박는 겁니다. 그리고 밤에 잘 때 어디 다치지 않았나 가서 좀 퍼렇게 멍들지 않았나 그 걱정해주는 그 마음이 거기 전달돼. 이게 한국식 우리 교육이고 한국식 정입니다. 그 서양식으로 그냥 거칠해서 뭐 아침에 나갈 때 뽀뽀하고 나가고 갔다 와서 뭐 껴안고 아이고 전 그거 싫습니다. 아니 박 선생님 말씀에 일리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한 대 쥐어박는다고 하는 태도도 권위주의적이 아니라고 볼 수도 없는 겁니다. 그건 분명히. 왜냐하면 어른들은 어른들 나름대로의 사고를 하고 그런 대로 행동을 하거든요. 그러면 어른들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나름대로의 경험을 가지고 토대로 해서 아이들한테 이것이 가장 옳은 정답이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것이 정답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입장은 역시 아이들 상황에서 아이들이 어른의 키에 맞춰줄 수는 없는 거거든요. 반드시 저는 주목이 앞서는 것이 제가 얘기하는 교과서라 그러셨는데 교과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요즘 아이들한테 그 교과서적인 얘기 아닌 지금 박 선생님 말씀대로가 그대로 다 먹혀 들어갈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안 먹혀 들어간다고 해서 애들 의사 존중함네 하고 질질 또 따라갈 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요즘 젊은 뭐 저를 포함한 젊은 부모들이 너무 아이들 위주로 해 나가는 것도 문제지만 부모들 나름대로의 그 일방적인 권위적인 것도 분명히 문제는 되고 있습니다. 권위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 자식을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아이들은 그걸 그렇죠. 권위라고 든단 말이에요. 정이죠, 정. 네, 정이고 예. 정말 저를 위해서 그러지 사실 남의 자식이 떨어지거나 말거나 무슨 상관이에요. 아까 참 한 선생님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 하나 꼭 제가 좀 부연을 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그 도와주지 않고 뭐 이랬으면 좋았다고 하는 것이 요즘 이제 제 생각으로는 그 9번 잘해주다가 한 번 헌양말 주었다고 네. 팍 올라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문득 들을 때 그거 뭐 9번 잘해줄 필요도 없고 네. 한 번 잘 못해줄 필요도 없고 네, 네. 응? 처음부터 아예 딱 독립시켰으면은 네. 명수 뭐 이미 응? 독립심 기를 그 능력 있잖아요. 공부도 잘하고 네, 네, 네. 기본적인 이 머리는 갖고 있으니까 그래 잘하나가 있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러면 도와달래도 안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데요. 네. 도와달라 말도 안 해 도와주니까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걸 못 깨달으니까 명수가 나쁘다는 거예요. 아예 처음부터 그러니까 안 도와줘. 9번 잘해줄 필요 없죠. 그리고 또 그 저 둘째 어머 그 작은 어머니도 좀 생각해야죠. 지금 그 상태에 있는 아이한테 양말 주는 건 안 좋죠. 그러니까 남한테 준다고 많이 주면 어떻습니까? 양말 자체가 나한테는 없는 거고 그 주워서 신으면 그것도 됐죠. 세계 아, 그 정인데요. 아니 그 상황에 따라서 그러니까 남한테 무조건 잘해주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죠. 그런데요, 명수가 깨닫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나쁘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 아이가 이미 태어났을 때 그 아이의 환경은 그건 지가 만든 환경이 아니거든요. 네. 이미 만들어져 버린 환경이에요. 아이 입장에서는 왜 나는 이런 집에서 태어났을까? 나는 왜 아버지가 일찍 죽었을까?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그 아이로 하여금 굉장히 불만스럽게 할 수 있는 소지는 다분히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명수 입장에서 이해하기는 어려워요. 그나마 다행히 나중에 그걸 깨달았다고 하는 것이 저는 폭 신통하고 대견스럽게 생각이 그런데 됩니다. 이제 보면요, 보통 환경이 좋은 사람보다도 나쁜 사람이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말이죠, 저 집안이 부유해도 지금 200만 명이 뭐 떨어지고 하는 보통 그런 걸 보면 이제 환경이 나쁜 사람이 많은데 그게 맞아 환경이 나쁘고 자기 속에 독을 지금 막 뿜어대잖아요, 명수가. 그게 그래서 뭐가 나면 더 흉하다 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환경이 안 좋은 사람은 참는 거예요. 그냥 막 속으로 이를 갈면서라도 그리고 기회가 오면 자기가 잡아서 그거 성공해가지고 뭔가 좋은 사람 될 생각해야죠. 그냥 이렇게 뿜어대면 그게 뭐 저도 나쁘고 남한테도 나쁘고 절대로 그건 좋은 상황이 아니거든요. 근데 아까 제가 그 명수 입장에서 그 후회되는 거 이제 하는데 여기 아마 요즘 이제 그 청소년들하고 특히 이 선생님 이제 그 관계가 되겠습니다만은 자기 만족에 의해서 남을 도와준다고 명수를 해석을 한다고요. 그건 말도 안 되죠. 예, 근데 말도 안 그 돼요. 도와주는 그 자체의 의미를 남 도와주면서 자기 만족하니까 자기 도와준 거지 뭐 있느냐고 하는데 그건 좀 생각해봐야 되지 그러면 않을까. 남한테 피해 끼쳐놓고도 배상할 생각 안 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건 명수가 전혀 잘못 생각한 거죠. 네. 이제 마무리 부분으로 들어가 가지고요. 우리가 어떤 결론을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그 대학을 떨어져 가지고 이건 마치 인생의 어떤 단계에서 자기가 딛고 있던 땅이 완전히 무너진 것처럼 생각하는 이 젊은 세대들에게 이 바람직한 얘기를 한 말씀. 이 선생님부터. 글쎄요, 저는 아이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보다도요. 지금 많은 청소년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무것도 안 하고 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뭔가 할 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직업을 구할 수 있다든지 그렇다고 그 나이에 또 연령이 안 되면 군대도 갈 수가 없거든요. 무소속의 상태라고 하는 것은 아이들을 굉장히 불안하게 만들어주고 비행화하는 그 아주 첩경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저는 사회제도적인 여러 가지 여건이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서도 일자리를 쉽게 얻을 수 있어야 되고 또 임금이라는 측면에서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서 4년 동안 그 현장에서 일한 경험이 있을 때에는 대학을 졸업한 초임자와 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그래서 꼭 대학을 가는 것만이 내 인생의 최대의 목표는 아니다 하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이루어졌을 때 죽기 살기로 재수 삼수를 하려고 그러진 않을 거거든요. 그런 전반적인 그 여건이 만들어져야지 저희도 선진국처럼 참 가업을 이어가면서 한 가지 직종에 대대로 이을 수 있는 그런 풍토가 마련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제 한번 그 교육을 이제 제 일로 삼는 입장에서 그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하나는 그 예방적인 의미, 즉 불나기 전에 불나지 않도록 다 조심하는 그 예방적인 의미, 이건 아무도 모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이런 문제를 놓고서는 처방적인 의미를 이제 성격을 띠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기 처방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명수 같은 그런 입장, 아까 저도 자꾸 제 이제 입장하고 비교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운명이라는 것은 앞을 내다봐서 운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뒤를 돌아다 봤을 때 꼭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그 다음 다른 사건이 이어져서 그게 원인되고 어떻게 보면 결과로 이게 되고 다시 또 원인되고 결과가 돼서 이렇게 뒤를 돌아다 봤을 때 운명인데 시간은 자꾸 흘러갑니다. 어떤 결정을 내려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고등학교 졸업할 정도면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고 그 판단의 그 기준이 내 능력 또 아까 우리 이 선생님 좋은 사회적 여건 그 말씀드렸는데 그 여건에 자기가 잘 맞아들여야 않으면은 내가 이 현실에 적응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판단을 내려야 하고 시간 소비를 안 해야 됩니다. 그래 놓고 몇 년 지나고 나면 내 운명이 그랬구나. 아까 저 자신도 제 과거 돌아다 보니까 제 운명이었잖아요. 대학에 떨어졌어야 될 사람이거든요. 저는. 근데 어떻게 붙었다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기 싫은 공부 맨날 책 보고 안경도 쓰고 공부만 하고 그러는데 전 요즘도 문득 내가 그때 대학을 떨어졌으면 좋았을 걸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이건 누구 위로하려고 이거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예. 네. 끝까지 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낙방거사라 그러나요? 낙방거사 여러분, 현재 그 처절한 고독과 반항 속에 싹트고 있는 희망의 싹을 잡으실 수 있어야만 됩니다. 억울한 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건이 나빠지면 사람들은 전부 억울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근데 성공한 사람들은 어땠냐 하면 여건이 좋을 때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 여건을 뚫고 나간 사람들이 대개 성공을 했습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어떤 일이건 내가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일 중에 최상의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때 현재의 어둠은 끝날이라고 봅니다. 또 주변에 계신 분들은 항상 고민하는 젊은 세대가 자기 주변을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충고하고 때로는 따끔하게 꾸짖기도 하면서 지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십시오.